안녕하세요. 자, 몇 번째 질문이죠? 46번째 질문. 네, 46번째 질문. 2022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 4번에서 9번 문제를 오늘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가번과 나번 질문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먼저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가나에 대한 설명이고 1번은 가에 대한 거, 자, 2번 나에 대한 거, 3번 나에 대한 거, 4번 가나 모두, 5번 가나 모두네요. 그럼 가를 읽으면서 1번과 4번, 5번을 파악하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5번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가에 대한 일치, 불일치 문제고 가를 읽으면서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번 가의 A, B의 입장에서 나를 이해한이니까 어차피 나에 대한 문제겠죠? 그래서 나를 읽으면서 판단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7번도 나의 그림에 대한 문제니까 넘어가면 되고 8번 나와 보기에 대한 문제니까 얘도 일단 넘어갑시다. 자, 9번 A, E 어휘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은 어휘가 나올 때 풀면 되겠구나.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체크하시고 우리는 그럼 가번 질문을 읽으면서 자 4번과 5번 그리고 9번에 해당하는 어휘가 나오면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올라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의 문단번호 매겨봅시다. 식품처럼 어떤 공익이 합리 모형 그리고 정책 딜레마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문단부터 읽어보는 거예요. 1문단을 쭉 읽고 5번에 근거가 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줄 공원처럼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 한다라고 하죠. 자, 이 내용을 통해 5번에 4번을 지울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공공재라는 것은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5번에 4번처럼 마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즉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성격을 띄어요.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성격을 띈다면 공공재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에 4번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1문단을 쭉 읽다 보니까 여기 실체설이라는 게 나오죠. 실체설은 사회에서 합의된 절대적 가치, 예를 들어 인권 등을 공익이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통해 5번에 1번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즉,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체설이라는 것은 절대적 가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절대적 가치, 여기에 대한 입장이죠. 그러면 5번에 1번 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대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 이것이 실체설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에 1번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문단으로 내려가서 또 쭉 읽어봅시다. 이 문단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자, 여기 첫 번째 줄 적절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립되는 의견이 서로 대등할 경우 정책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을 통해 우리 5번을 알 수가 있네요. 적절한 절차를 거쳤어요. 그러더라도 대립되는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정책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5번 가서 볼까요? 자, 공익의 실체가 분명하고 정부 관료들이 준수해야 할 적절한 절차가 있어요. 그럼 적절한 절차가 있다면 정책 딜레마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위에서 어떻게 봤어요, 여러분? 적절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정책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라고 봤죠. 다시 와서 볼까요? 적절한 절차가 있다면 정책 딜레마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적절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정책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5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5번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자, 과정설은 어떤 특정 이익도 적절한 절차를 따랐을 경우 공익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과정설. 적절한 절차를 따랐을 경우 공익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1문단에서 보면은 여기 과정설은 보면은 여기 보시면 그냥 과정설은 적절한 절차를 중시한다라고 했죠. 그럼 과정설은 적절한 절차를 중시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말을 통해서 그냥
절차를 따랐을 경우, 이렇게 적절한 절차를 따랐을 경우에는 공익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을 통해 5번에 2번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3번, 5번에 3번 같은 경우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공공재 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말은 여러분 1문단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5번에 5번이 답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단까지 보시면, 이 문단 첫 번째 줄까지 보면 그냥 5번이 풀리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쭉 읽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치 집행의 지연이나 논란이 심화되어 사회 전체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사회 전체 비용이 증가한다, 비용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내려와서 여러분 9번을 살펴봤더니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도서관의 장소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의 장소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맞는 거 지울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유사한 말로 바꿔서 똑같이 넣어보면은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문단 내려왔더니 이제 기억, 합리 모형이라는 애가 나와요. 합리 모형에 대해 쭉 설명을 해주고 있고 니은 만족 모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쭉 읽다 보니까 시장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네요. 여기서 시장의 역할을 기대한다, 비슷한 말로 시장의 역할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시장의 역할을 원하다 쭉 내려가서 9번에서 또 보시면 우리는 날씨가 맑기를 원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9번에 2번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4문단으로 내려가서 또 쭉 읽었습니다. 정책 딜레마 상황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결정자들의 전략으로 채택될 수 있다. 여기서 채택되다 비슷한 말로 바꾸면 우리 선택될 수 있다로 바꿀 수 있죠. 선택되다, 선택될 수 있다로 바꿀 수가 있는데 내려와서 9번에 보니까 9번에 채택된 원고는 선택된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가능할 것 같죠? 그래서 3번도 지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 지금 9번 같은 경우 자 가를 읽었을 때 1번, 2번, 3번이 지워졌고 4번과 5번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 됐고 자 이제 5번 문제 풀렸죠. 그리고 4번에 1번, 4, 5번 보면 되겠네요. 자 4번 1번 보시면 정부와 사회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공공재와 사용재의 적절한 조합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죠. 1번 지울 수 있고 4번 가나 모두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여 정책 결정 모형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에 보시면 합리 모형의 경우는 단점이 나왔죠. 근데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의 대안처럼 계속해서 설명이 돼요. 여기 보시면 만족 모형이 대안처럼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에 대해서 만족 모형이 단점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모든 결정 모형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다. 이 말이 틀렸죠. 그래서 가에서 장단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가나 모두 정책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분석하며 정책 효과의 극대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요거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가에서는 정책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정책 효과의 극대화 여부 판단하는 기준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 가능하겠네요. 그럼 일단 1번과 4번을 지울 수가 있고 남는 거 2, 3번 남았고 5번 남았네요. 그러면은 나를 읽으면서 이제 2, 3번과 5번을 판단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5번은 풀렸고 자 6번에 가의 기억 니은이라고 했는데 기억이 합리 모형 그리고 니은이 만족 모형이죠.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고 나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나의 그림이죠. 자, 우선 그림 나올 때 풀면 되고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체크해 두고 8번에 나와 보기니까 아마 이게 마지막에 풀리게 되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가장 적절한 거 이 정도 정리하고 9번에 어휘 문제구나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로 올라와서 자 문단번호 매겨봅시다. 지방정부 오른쪽으로 가서 그림 있는 부분에 이런 조건 그리고 한편 자 내려가서 앞서 언급했던
4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문단부터 쭉 봤어요. 지방정부는 자주적 재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죠. 근데 오른쪽에 갔더니 여러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을 지급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대요. 정액지원금, 정률지원금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 그림에 대한 설명에 쭉 이제 1문단을 보면서 이렇게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오니까 여기서 어느 지역 주민이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의 양이 Q, 사용재의 양이 P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설명해 주면 되겠죠. P는 사용재의 양이고 Q는 공공재의 양이래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을 의미하는 예산선이 선분 AB입니다. 이 AB와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선호가 I로 나타난대요. 이 I가 선이다. 그래서 재정 지원에 따라 변화된 선호가 I-이고 이게 변화된 선호, 재정 지원이 있을 때 변화된 선호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균형점은 2. 여기서의 균형점은 2. 이게 균형점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체크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이 나왔으니까 일단 7번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을 보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봤더니 일단 요거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지역 주민들의 공공재와 사용자에 대한 선호는 I고 재정 지원에 따라 변화된 선호는 I-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 선택하게 될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의 균형점은 2로 나타나 있다 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말을 통해 일단 7번에 1번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재정 지원에 따라 변화된 선호가 I-이니까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는 I잖아요. 그러면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 I고 이때 사용재와 공공재의 조합의 균형점은 2겠죠. 그럼 이때 균형점 2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7번에 1번 볼까요? 정액지원금과 정률지원금 모두 없다며, 즉 재정 지원이 없다며 점 2가 해당 지역에서 선택될 공공재와 사용재의 균형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7번에 1번이 맞는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지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밑에 이제 이 문단을 또 쭉 보는 거예요.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일정한 크기의 정액지원금이 지원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해서 쭉 봅니다. 그렇게 봤더니 이렇게 됐을 때 선분은 JK가 된대요. 자, 여기서 정액지원금이 지원되면 JK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정액이죠. 정액지원금이 지원됐을 때 JK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균형점이 뭐가 돼요? 2B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확인하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D 보완하는 이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그럼 이것도 우리 바꿔주면 되겠죠? 보완하다, 보충하다 라는 말로 바꿔줄 수 있어요. 보충하는 이라는 것으로 바꿔주고 9번으로 내려와서 한번 봅시다. 보니까 제품의 문제점을 보충하여 상품을 재출시했다. 이것도 가능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지워가면서 다시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문단을 쭉 봤어요. 이렇게 보고 났더니 여러분 자 7번에 내려가서 7번에 2번과 3번을 한번 볼까요? 정률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에서보다 정액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에서 이 지역 주민의 사용재 소비가 더 크다라고 했네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정액지원금이 지원될 때 정액지원금일 때 자 이게 정액일 때죠. 정액일 때 사용재 소비는 I이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정률지원금이 지원될 때는 선분선이 AG잖아요. 그리고 균형점이 EM이 되죠. 그래서 정률지원금이 지급될 때에는 A죠. 사용재의 선분선이. 그러니까 정액지원금이 지원될 땐 I인데 정률이 지원될 때는 A니까 정액이 지원될 때 사용재의 소비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요거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률지원금이 지었을 때의 균형점보다 정액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에서 사용재 소비가 더 크죠. 왜냐하면 사용재 소비가 J,
왜냐하면 정액이 지원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액이 지원될 때는 J이고 정률이 지원될 때 A잖아요. A니까 여기서 균형점에서 A보다 J가 더 크죠? 그러므로 사용제 소비만 놓고 봤을 때 A보다 J가 더 크니까 요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 그래프 보면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공공재의 소비는 정액지원금이 지급되면 지급 이전보다 JJB만큼 늘어나죠. 자, 여기 보시면 정액지원금이 지원됐을 때 다시 한번 봅시다. 정액지원금이 지급되면 정액이 지원되면 여기서 Z에서 여기 B만큼 여기에서 이만큼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맞는 설명이죠, 여러분? 정액이 지원됐을 때 이렇게 이 B로 이동을 하니까 요만큼이니까 요만큼 늘어나는 거 맞는 설명이죠? 이만큼 늘어나고 정률이 지원되면 GM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요만큼 Z에서 ZM만큼 늘어나는 거. 정률이 지원되면 지급 이전보다 M만큼 늘어난다. 이거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7번도 자, 그러니까 정액이 지원되면 지금 공공재 소비가 G에서 G, B로 늘어나고 정률이 지원되면은 G에서 G, M으로 늘어나는 거. 이거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러므로 3번도 맞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4번.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 이 지역 주민의 공공재 소비 부담이 지급 이전보다 일정 비율로 감소하게 된다. 즉 예산선분이 A, B에서 A지로 이동한다라고 했네요. 여러분,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 이 지역 주민의 공공재 소비 부담이 줄어든다라고 했잖아요. 요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거 위에 우리 1문단에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정액지원금은 자, 여기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돼요. 정액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공공재 지출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해요. 정률지원금은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의 형태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지원금은 공공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소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을 살펴보시면 돼요. 즉, 정률지원금은 단위당 비용에 대한 비율의 형태로 지급이 돼요. 자, 이 말을 이해하시면 돼요. 정률지원금은 단위당 비용에 대한 비율의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소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밑에 보세요. 자, 정률지원금을 보면은 여기 보면 예산선이 AB였는데 AG로 이동이 되죠. 그래서 균형점이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공공재의 양이 증가가 돼요. 공공재의 양이 증가가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공공재의 양이 증가하니까 공공재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공공재가 늘어나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지금 공공재에 대한 단위당 비용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지출하게 되는 지역 주민들이 지출하게 되는 단위당 지용이라고 썼네요. 네, 단위당 비용은 어떻게 되게 될까요? 공공재의 양이 늘어나면 지역 주민들이 지출하는 단위당 비용은 줄어들게 되겠죠. 양이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1문단에서 본 거 단위당 비용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공공재 소비 부담이 지급 이전보다 일정 비율로 감소하게 되는 거죠. 지역 주민의 공공재 소비 부담. 공공재 소비를 할 때 드는 부담 비용인 거예요. 이게 부담이 지급 이전보다 일정 비율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선이 AB에서 AG로 이동한다. 이 말 맞는 설명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공공재가 늘어나게 되니까 이거는 자, 어떻게 되는 거? 단위당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의 형태로 지급이 되는데 공공재가 늘어나게 되니까 단위당 비용이 줄어든다 라고 보셔야 돼요. 지역 주민의 공공재 소비 부담이 일정 비율로 감소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단위당 비용이 줄어드니까. 맞는 설명이에요. 예산선이 A, B에서 H로 이동한다. 맞는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설명. 자, 점 2B에서 공공재 소비 수준은 점 2M에서 공공재 소비 수준보다 낮음으로 라고 했네요. 여러분 여기서 점 2B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 점 2B에서 공공재 소비 수준은 이라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점 2b 이거죠. 자, 다시 한번 다 지워볼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점 2b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 요거죠. 점 2b에서의 공정제 소비 수준은 GB예요. 그리고 점 2b는 IK니까 이거는 정액일 때죠. 정액일 때예요. 점 2b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 자, 이거는 GB이고 이거는 정액일 때죠. 정액일 때의 소비 수준은 점 2m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보다 낮음으로 라고 했네요. 점 2m일 때 2m일 때는 요거예요. GM이죠. 2m은 A, G의 그래프이니까 이거는 정률이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내려와서 다시 얘는 GM이고 이거는 정률이에요. 소비 수준보다 낮아요. 그럼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GB에서 GM만큼 소득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라고 했네요. 여러분,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GB에서 GM만큼 소득 금액이 감소한다? 그럴까요? GB와 GM이잖아요, 여러분. GB에서 GM만큼? 자, GB에서 GM만큼, GM에서 GB로 이렇게 GM에서 GB로 이렇게 소득 금액이 감소하는 걸까요? 얘가 정액일 때? 자, 여러분, 이게 GB는 정액 그래프잖아요. 정액 그래프. 정액 그래프예요. 정액 그래프인데 GM에서 GB로 소득 금액이 감소하는 걸까요? 한번 볼까요? 정액 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소득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정액 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소득의 크기가 증가하는 거죠. 자, 7번에 5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GM에서 GB로 가는 거 정액이에요. 자,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정액에서 정률이에요. 소비 수준이 낮기는 해요. 이건 맞겠죠? 근데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이 말도 틀렸죠, 여러분. GB에서 GM만큼, GB에서 GM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소득 금액이 감소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말도 틀렸고 이 말도 틀렸어요. 얘는 정액 그래프이므로 소득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액 그래프이므로 소득 수준이 증가하는 거죠. 뒤에 있는 말이 완전히 다 틀렸어요. 정률지원금이라는 말도 틀렸고 소득금액이 감소한다는 말도 틀렸습니다. 아주 여러분이 헷갈리기 좋게 써놨어요. 그런데 얘는 정액 그래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증가한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낚이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정액에서 정률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GB에서 GM으로 가는 겁니다.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 소득금액이 감소한다. 이 말도 완전히 틀렸죠? 정액에서 정률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액 그래프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득 수준이 증가한다 라고 보셔야 돼요.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 이런 말 자체도 완전히 틀렸고 정액지원금이 지급되면 GB에서 GM만큼 소득 금액이 감소한다. 소득 수준이 증가한다 라고 봐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말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셔야 돼요. 자, 됐죠? 4문 다 빠르게 읽으면서 이제 2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2번. 그래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 의사결정자들은 숙고하다. 숙고하다는 깊이 생각하다예요. 깊이 생각하다 라는 뜻인데 쭉 내려가서 우리 9번을 보니까 9번에 그는 지난날의 잘못을 주변 사람들에게 깊이 생각했다. 말이 완전히 틀렸죠? 자, 그러므로 답이 5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9번의 답은 5번. 앞에 게 어차피 다 맞았었고 9번의 답이 5번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합리 모형과 만족 모형의 입장에서 나를 이해한다고 할 때 라고 했어요. 자, 그럼 합리 모형의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지원금 지급 방식을 달리하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죠. 딜레마 상황에서 의사결정자들은 최적의 대안을 찾는다 라고 했네요. 이거 사실 여러분 나를 이해한다고 했지만 가번을 봐야 풀 수 있는 문제기는 했어요. 딜레마 상황에서 의사결정자들은 최적의 대안을 찾는지 한번 다시 가서 살펴봅시다. 합리 모형은 자 여기 보시면 딜레마 상황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므로 6번에 1번 근거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딜레마 상황에서도 최적의 대안을 찾는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2번. 중앙정부가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른 효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딜레마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시간과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자, 맞는 말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충분한 시간, 예산, 정보 등이 의사결정자들에게 주어지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겠죠. 얘네들. 6번에 2번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2번 내용. 시간과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정보를 수집할 거예요. 이게 합리 모형이에요. 자, 이제 니은이네요. 니은. 3, 4, 5번은 니은. 딜레마 상황을 해소하려면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도덕적 가치를 도출하는 것보다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른 실증 효과를 인과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네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도덕적 가치를 도출하는 것이라는 말이 왜 나와 있어요. 도덕적 속성이나 논리적 속성과는 무관하게 라는 말이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뭘 하기 위해서?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실증 효과를 인과적으로 도출하는 것이라는 말은 아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이 없네? 라고 생각하고 일단 넘어갔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아서. 자, 4번. 중앙정부가 어떤 재정 지원을 하든 시장에서 능률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금 방식을 선택하든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네요.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3문단에 여기 만족 모형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죠. 봤더니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아요. 왜? 어떤 결정을 하든지 능률적인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시장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6번의 4번 내용이에요. 시장의 역할을 기대해요. 시장은 능률적인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라고 봐요. 어떤 결정을 하든지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6번에 4번. 자, 시장에서 능률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딜레마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딜레마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 사회에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는 말이랑 같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딜레마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말을 이 두 가지 말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4번은 맞는 말이 돼요. 자, 5번. 딜레마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완전한 정보를 갖게 되는 시간은 무한정으로 지연될 수도 있죠. 무한정으로 지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재정 지원 형태를 결정한다.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결정하는지. 결국에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얘는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이 존재하는 상황은 오지 않죠. 그래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을 강조합니다. 자,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죠. 6번에 5번 내용이 나와 있네요.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의 결정을 강조하겠죠. 그래서 6번에 5번도 맞는 말. 결국 실증 효과를 인과적으로 도출한다. 이 말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6번의 답은 3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낼 수 있고. 자, 그럼 다 읽었으니까 4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4번에 2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역할을 구분했다. 이런 거 없죠. 2번이 틀렸다. 라는 거 할 수 있고. 3번. 나는 정책에 따른 효과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이 지역사회 공공재 생산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 여기 보면 정책에 따른 효과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 자, 어떤 정책 결정이에요? 여기 보면은 정액지원금 방식. 정액 방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률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공공재 생산에 미치는 영향.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는 설명이네요. 그럼 5번도 한번 봅시다. 나는 정책 결정 시 고려할 요소를 분석해서 극대화 여부를 판단할까요?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건 없죠. 극대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네요. 가는 나와 있었지만 나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도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3번. 정책에 따른 효과를 바탕으로 정액과 정률. 이것이 공공재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고 있다. 3번이 맞는 답이 됩니다.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4번 풀렸고 5번 가를 읽으면서 진작에 풀렸고 6번도 됐고 우리 7번도 됐죠? 자, 그리고 9번 내용도 풀렸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8번만 풀면 되겠죠? 자, 8번 보시면 이제 여러분 여기 땡땡 지역 주민의 소득이 지역 주민 소득이 10억 늘어났어요. 그랬을 때는
공공재 소비에 1억이 투입이 돼요. 그런데 지방정부의 10억 원의 정액지원금이 교부됐어요. 이번엔 지방정부에 똑같이 10억, 10억인데 주민소득이 늘어났을 때 지방정부에 정액지원금이 교부됐을 때예요. 근데는 이때는 2억이 공공재 소비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우리 어떤 경우일까요? 여기 보시면 나의 마지막 4문단에 나왔던 내용이죠. 이론적으로는 정액지원금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실증 연구를 했을 때 정액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가 직접적인 소득 증가됐을 때보다, 그러니까 똑같이 10억이잖아요. 지금 보기에 보면. 그럼 이때보다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더 촉진시켜요. 그러니까 정액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는 공공재가 2억. 그런데 지역 주민이 10억 됐을 때는 지금 1억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 이러한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고 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자, 보기에서 말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2억 원이 추가적으로 공공재 소비에 투입되었다. 얘가 바로 끈끈이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나의 4문단에 나와 있는 끈끈이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밑에 봅시다. 보기의 사례는 지방정부의 공공재 생산 유도에 지역 주민의 소득의 직접 증가보다 정액지원금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거. 맞는 말 같네요. 그쵸? 지역 주민의 소득 직접 증가보다 정액지원금이 더 효과적이죠. 지방정부의 공공재 생산 유도에. 맞는 설명이네요. 자, 그럼 이제 밑에 것들이 틀렸는지 좀 살펴봐야겠죠? 보기의 사례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정액지원금을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죠? 이게 끈끈이 효과라고 말했죠? 나타나지 않는다. 틀렸고. 보기의 사례는 지원금의 80%가 지역 주민의 사용재 소비 증가에 기여한다는 거.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틀렸다 라고 볼 수 있고, 보기의 사례는 사용재 소비에 투입되지 않고 공공재 소비에 투입된 지원금 2억 원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없다는 거.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보기의 사례는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어 부담한다는 것이므로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은 맞지만 이 끈끈이 효과가 이 말인가요? 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어 부담하는 게 끈끈이 효과예요? 전제가 틀렸죠. 끈끈이 효과는 맞는데 이 끈끈이 효과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어 부담하는 게 끈끈이 효과는 아니죠. 앞에 있는 전제가 틀렸네요. 뭐가 맞아요? 답은 1번이 되겠죠. 지방정부의 공공재 생산 유도에 지역 주민의 직접 증가보다 정액지원금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8번의 답이 1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9번까지 모두 오늘도 풀렸네요. 오늘이 46번째 시간이네요. 선생님 시작할 때 45번째 시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46번째 지문 이렇게 선생님과 같이 풀어봤습니다. 약간 여러분 중간에 그래프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푸는데 난해했을 수는 있어요. 그랬어도 본문의 내용을 여기 나오는 그래프 약간 이제 7번이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난해했을 수는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그래프를 좀 잘 살펴봤으면 될 것 같고요. 조금 헷갈렸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내용을 이제 강의를 돌려보면서 내용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았네요. 방학 마지막까지 잘 쉬면서 또 즐겁게 이제 공부도 쉬엄쉬엄 잘 하시면서 잘 보내보도록 합시다. 우리 내일도 새로운 지문으로 즐겁게 만나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